잊혀지고 싶은 기억, 간직하고 싶은 추억, 이러한 메모리가 모여 시간을 형성한다. 시간이란 하나하나의 찰나들이 모여 삶을 형성한다. 삶에게는 보이는 명화처럼 맺히는 방울방울 기억이 되고, 삶에게 난 내 어두운 임수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는 병화가 되고, 찰나였던 나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신금처럼 영롱한 깨달음 되어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개입하지 않고서는 3차원 공간을 창출할 수가 없다. 시간이 개입이 안 되면 2차원으로 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진을 남길 때 보면 그 시간과 공간은 멈춰져 있다. 그 찰나의 사진들이 모여 3차원 공간을 형성한다. 그래서 2차원은 시간이 개입되어야 3차원 공간이 생긴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자. 점이라는 0차원에서 음량인 1차원으로 나뉜다. 이 점이 시간에 따라 1차원의 음량으로 나뉘는 것이다. 무극에서 태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1차원의 음량인 태극에서 2차원 오행으로 나뉜다. 이 또한 시간이 개입되어야 오행으로 분리가 된다. 목, 화, 토, 금, 수로 분리되는 것이 1차원의 시간 개입으로 인한 2차원의 결과물이다. 2차원의 오행이 시간을 거치며 3차원 공간을 창출하고 간목부터 개수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탄생을 만들었던 것이다. 간목 하나만 둔다면 모든 만물의 시작이니 정지된 2차원일 수밖에 없다. 진화도 안 되고 발전도 없을 뿐더러 그냥 간목으로 끝나는 2차원. 여기서 시간이 개입되면 을목으로 발전한다. 손발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병화로 인해 성장하는 것이 착시가 아닌 오이기 시작한다. 세상이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실제 관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병화로 인해 실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화를 거쳐 개수에 이르기까지 오행은 순환되며 다음 세대 전달과 동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4차원을 명리학으로 만들어보자. 인간은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립심을 키운다. 타인과 서로 상호 보완, 경쟁하며 성인으로 자라나 사회에서 많은 경험 끝에 가정을 꾸려 다시 생명 탄생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으며 자신은 결국 죽음에 들었을 것이다. 이 삶의 순환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 속에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공간이 놓여져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하고 과학에서는 관측 가능한 입자의 존재라고 한다. 이 찰나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반대로 관측 불가능할 때 세상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입자가 파동이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이러한 과학에 명리학을 일단 갖다 붙여보기로 하자. 위 영상은 과학계에서 실험한 양자역학 전자 실험이다. 모든 만물은 입자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림과 같이 계란 2개를 던지면 계란 2개가 벽에 나타나야 된다는 간단한 실험인데, 계란 2개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2개의 슬릿을 통과하면 여러 개의 계란이 벽에 나타나는 것이다. 흔히 상관경관된 팔자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인 시브랄에서 이 봉같이 생긴 알을 집어넣더라도 여러 개의 알이 되어 벽면에 찍히는 것이다. 즉, 언어인 말에도 파동이 있어 내뱉었을 땐 입자로 존재해 남편의 귓구녕, 아니 고막의 입자로 때린다는 것인데, 그냥 생각만 한다면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냥 시브릴이라는 경관용 단어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파장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경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운 짓을 한 배우자한테 말로서가 아닌 생각만으로, 그리고 상상만으로 빠말때기를 때리고 있었던 것이다. 눈빛에서, 표정에서, 그 모든 부분에서 바디 랭귀지 빠큐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에서 나쁜 생각은 곧 죄이며 불경에서도 생각이라는 죄는 곧 거리며
예수님도 부처님도 이미 파동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찰나가 없을 땐 모든 만물은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난 과거에 배우자가 외박한 후 기어 들어왔을 때 안 좋았던 과거 역시 떠올려봤자 번뇌가 쌓일 뿐이다. 왜냐? 파동이기 때문이다.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자체로 번뇌만 쌓일 뿐이다. 왜냐? 파동이기 때문이다. 당장 오늘 소개팅남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기대감과 풍부한 상상을 해봤자 직접 보면 번뇌만 쌓일 뿐이다. 왜냐? 만나기 전에는 파동이기 때문이다. 역시 푸샤나 사진은 지난 과거에선 찰나였겠지만 뽀샵이 발전하니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앞으로는 소개팅을 하거나 직접 상대를 보고 실망했을 땐 이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내 생각이 파동을 일으켜 번뇌를 쌓고 있구나. 둘째, 나를 돌아보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셋째, 나는 남자구나. 이러한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어쨌든 이 찰나만이 존재하는 관측 가능한 세상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찰나들의 3차원 공간이 모이고 모여 이 찰나들을 모아놓은 것이 4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인간의 4차원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만세력이다. 위의 표이자 누구나 부여받는 사주팔자이다.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이제 순행과 역행을 풀어볼 수가 있다. 4차원 공간에서는 3차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단지 찰나가 모여 만드는 역사일 뿐이다. 순행과 역행 또한 하나의 역사를 만들 뿐이며 인목 다음에 묘목이 온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틀에 박혀진 없는 시간을 억지로 꺼냈기에 봄 다음 여름이 오고나를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환일 뿐이고 우리 인간은 사주팔자를 부여받는 순간 일정한 규칙대로 살아간다. 위 영상에서 보면 글리세린 속에 각 다른 색상의 잉크를 넣고 돌린다. 그럼 잉크가 섞이는데 이를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고 불경에서는 중중무진, 무진연기라고 한다. 돌리면 막 섞이고 그러는데 왜 일정한 규칙이라고 하냐? 위 영상처럼 반대로 돌리면 제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즉 원상복귀라고 하는데 딱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영상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이 분명 거꾸로 돌렸는데 딱 제자리를 찾았다. 잉크를 떨어뜨리는 순간을 빅뱅이라고 치자. 그리고 빅뱅의 순간부터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갑자라는 간지에서 출발한 어느 한 시점의 점이 을축을 거쳐 마지막 개라는 간지까지 오고 난 다음 다시 갑자로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느낄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그만큼 공간이 팽창했다는 것이고 생물체가 진화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관측 가능할 때 가능하다는 점은 잊으면 안 된다. 이 주기를 10년으로 나눈 것이 대운이고 1년으로 나눈 것이 세운, 게다가 더 쪼개어 월, 일, 시로 나누었다. 자연은 한치의 오차 없이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여전히 음양오행은 존재한다는 사실. 확장이 있으면 수축이 있고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그 사이를 단단히 연결하는 고리가 있다. 전부 음양으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대운 역시 음양으로 나눈다. 12운성 역시 양의 글자는 순방향, 음의 글자는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음양으로 나눈 것이다. 양의 글자인 간목은 순방향으로 돌며 생명력을 키워간다. 음의 글자인 기토는 역방향으로 돌며 생명력을 유지시킨다. 이것이 갑기합이다. 을목은 음의 글자이기에 역방향으로 돌며 꽃을 피워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경금은 내면은 숫자가지만 양의 글자이기에 순방향으로 돌며 을목과 대화작용을 통해 꽃에서 열매를 만드는 작용을 한다. 여기서 갑병무경임인 양의 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순방향이다. 하지만 을정 기신계의 음의 글자 입장에서는 역방향이 순방향인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병화 입장에서는 우주의 무한 팽창을 돕는다. 반대로 임수의 입장에서는 우주의 무한 팽창한 질량만큼 블랙홀을 형성하여 질량을 수축시킨다. 즉 양의 팽창한 만큼 음의 질량을 만들며 블랙홀은 다시 빅뱅으로 돌려놓기 위함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단지 양의 입장에선 순행이지만
음의 입장에서는 역행이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순행이다. 양은 확산하고 증가시키고 부풀려진다면 음은 수축하고 감소시키고 쪼그러뜨려야 되는 관점에서 순행과 역행이 존재한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점은 순행을 하든 역행을 하든 엔트로피 법칙은 항상 일어난다는 것이다. 왜냐?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 수도 없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오직 인간관계에 의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싸우며 지지고 볶고 살아간다. 이것이 계속 인연법을 만들고 있고 인간은 인과 연에 의해서 일정한 규칙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즉 순행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역행은 맺었던 인연들에 대한 매듭을 풀어가는 효과이다. 수많은 인과 연, 환경에서의 무신 연기로 인한 규칙적으로 뻗어나가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잘못된 인연법이 있었다면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자연의 섭리가 음양으로 나눠 놓았고 그 속에서 남과 여 등 음양을 딱 반으로 나눈 동전의 양면처럼 얽히고 설키게끔 인간의 인생을 엮어 놓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꼭 순행은 새로운 인연, 역행은 인연 풀기로 단정 지어버리면 곤란하고 이 또한 단식 판단이 되기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이것이 자연의 영역이든 신의 영역이든 상관없이 명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순행이든 역행이든 해당 대운 10년 동안은 무의식의 지난 과거에서 인연들이 몰려온다. 집단 무의식이라 일컫고 우리가 살았던 먼 전생에 한 시대를 함께 풍미했던 인연들을 만나는 것이다. 만약 식상 대운이면 주위 사람들을 보면 식상이 강한 팔자와 인연을 많이 맺는다. 갑인 대운이면 주위에 목이 강한 팔자와 인연을 맺는다. 이것이 환경에서 주어지는 대운의 집단 무의식 인연법이다. 역행을 하여 인연법의 매듭을 푼다는 뜻 또한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순행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에겐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세운이야, 월운과 일운 그리고 시운까지 있지 않던가. 이 세운이야는 이하 불문하고 순행만 존재한다. 역행이든 순행이든 만나는 인연들은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잘 풀어나가라는 자연의 뜻이다. 결국 자연은 음양으로 시작되었고 음양의 질량 보존으로 인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남편이 사업을 무한 확장하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내는 이러다 망할 것이라는 수축의 생각 아래 말리고 있고 하루 종일 일만 하다 이러다 지쳐 쓰러지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밤이라는 수축의 에너지를 만들어 놓았으나 부인의 밤에 피는 장미라는 확산에 못 이겨 장어라는 생선을 만들어 놓았던가. 이를 두고 토국수라고 한다. 잠을 자야 하는 임수의 시간에 인위적으로 토를 개입시킨다는 발산의 목생화가 약한 남정네들한테는 미치게 하는 상극이다. 냉정과 열정이라는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우리네 인생. 짧은 인생 속에서 무진 연기, 엔트로피의 무한한 찰나를 느끼며 지금의 과학자들은 시간의 본질은 환상이라고 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 환상들을 모아 삶을 논하고 있었고 종교에서는 삶은 공이라고 한다. 이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오늘 또 남편에게 오래 하라고 오래 살라고 보약을 먹인다. 남편, 보약 처먹어? 싫어. 죽어, 이씨. 다 널 위한 거야. 자신을 보장하지 마. 종교에서 공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 죽어있어. 관측 가능하지? 그럼 삶 자체가 포장인 거야. 얼른 처먹고 열정을 내려버려! 제발 냉정해. 여보는 왜 역행을 하고 있어? 결혼하기 전에는 냉정했잖아. 음은 역행한다고 하잖아, 이씨. 아무것도 모르는 나 잡아놓고 지 혼자 즐겨놓고, 이씨. 지금 와서 약한 척이야, 이씨. 확 경관해버릴까 보다, 이씨. 잠자코 먹지 못해!